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랑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예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주제 조금 길어졌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는 아마도 아마 4월 5일인가요? 4월 5일, 4월 6일 뭐 이쪽엔 아마 그 투표가 있을 예정이죠. 소위 말하는 우리 말하는 사전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전 투표 끝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면 이제 금방 이제 마지막 격전의 순간이 올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자,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현재 이 관심의 집중이 되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부산과 경남 지방, 이른바 PK 지방입니다. PK 지방이 지금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판세는 넘어갔어. 그런데 뒤늦게 한동훈이 부랴부랴 쫓아오면서 격전지인 척하고 있죠. 사실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1, 2번을 찍으면 그거는 또라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온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격전지가 된 부산, 들썩이는 PK 표심. 이 판국에 이찍하면 또라이지.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요. 이 비슷한 얘기는 꽤 많은 분들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저런 놈한테 표를 준다는 게 그게 정상이가 또라이지. 제정신 바뀌었으면 지금 윤석열한테 어떻게 표를 주노?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경남 지역에서 많이 돌아요. 보수 텃밭, 국힘당의 텃밭이라고 하고 있던 부산이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부산의 흐름은요, 지난 2020년 총선 때보다 좋은 게 확실해요. 2020년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는 그래도 여전히 그 당시 미래통합당인가요? 그쪽에 좀 많이 쏠리는 게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은 부산에서 많을 경우 8석까지도 얻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나옵니다. 어떤 분은 반타작 하겠다. 부산의 절반 정도는 민주당과 현재 야권이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급했어. 지금 한동훈이 계속 부산 가가지고 쌩 난리야. 그래서 부산 가가지고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야.
저 이제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100일밖에 안 된 저한테 책임 물을 수 없잖아요.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라는데 또라이 새끼 아니야. 지 2년 가까이 법무부 장관 했잖아. 그리고 지 정권 인수위원도 했었잖아. 그리고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제일 적극적으로 가담한 핵심 멤버 아니야? 그리고 지금 여당 대표까지 됐잖아. 그런데 지가 책임이 없다고,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장관은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리인가? 미친놈이지. 또라이지, 또라이. 뭐 이런 게 다 있는지 몰라. 기본이 안 돼 있는 애예요, 얘는 기본이. 기본이 돼 있는 애는 절대 이런 말 못하지요. 여튼 자, 이런 개소리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부산이 격전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썩들썩 하니까. 이 판국에 2번 찍으면은 또라이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급한 거야, 지금. 계속 부산에 나타나고 있는 게 한동훈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동부산 쪽에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고 있어요. 자, 부산을 크게 낙동강 쪽을 말하는 서부산, 그 다음에 이 해운대 쪽, 바닷가 쪽을 말하는 동부산, 양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영도라든지 중구, 또는 광복동, 이쪽을 말하는 그 구도심,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서부산, 낙동강에 있는 그 북구를 비롯해서 북구, 사상구, 사하구까지 이쪽에 서부산과 해운대, 동래구, 남구, 그다음에 그 수영구 같은 이런 동부산, 그다음에 영도, 중구, 동구, 서구, 그다음에 사하구 일부까지 부어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구도심,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이 표를 많이 얻은 것은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서부산 쪽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디로 넘어오느냐면 동부산 쪽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장난이 아니야. 당장 윤석열의 복심, 윤석열의 직계라고 하는 주진우 검사가 부산 해운대 쪽에 출마를 했는데 주진우가 지금 지고 있어. 자,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이 있는 부산 연제구에 출마한 김희정, 이 사람 거기서 재선을 했거든. 3선째 도전하고 있는데 이 김희정도 지금 진보당 후보한테 밀리고 있어요. 정성국, 박수영, 이 사람들 다 지금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동부산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네,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쫓아온 거죠. 박빙 경합 지역, 최근 판세가 역전된 지역, 그리고 지면 쪽팔리는 지역, 여기를 지금 한동훈이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고 있어요. 야, 많이 급했지. 자, 그래서 주진우 찾아가가지고, 그 한동훈이 어제 그 이상한 소리 한 거 있잖아요. 내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무슨 책임 있겠느냐, 나한테 뭘 달라 한 거. 그게 바로 주진우한테 가서 한 거 아니에요. 자, 여튼, 지금 한동훈이 지금 되게 급했습니다. 자, 나는 책임이 없지 않느냐, 100일밖에 안 됐는데, 나를 사라지게 할 겁니까? 하는 이런, 약간 개소리죠. 자, 이런 개소리를 한동훈이 떠든 것도 다 이들 동부산 쪽에서 떠들었습니다. 왜? 그만큼 쫓기고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노출한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부산의 판세는 매우 민주당 쪽에 유리합니다. 국힘당이 매우 불리해. 국힘당이 앞서는 곳이 몇 개 되지 않고 앞서는 곳도 상당수는 지금 아주 박빙, 심지어 1, 2% 차이밖에 안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근데 부산 쪽은 아까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샤이 진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5%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지는 걸로는 얼마든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뒤집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윤석열 지금 한동훈 얼마나 다급하겠어. 그런데 일부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가 나가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많아.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근데
국힘당이 PK 지역, 특히 부산 쪽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아마도 국힘당은 100석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국힘당이 PK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을 싹쓸이 해야만이 겨우 100석 이상을 올라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타작 나온다? 그럼 100석 밑으로 떨어져. 지금 창원 분위기도 이상하고요. 진해 분위기도 장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울산 쪽에서도 2곳 혹은 3곳에서 분위기가 들썩대고 있습니다. 양산, 김해는 말할 것도 없죠. 양산하고 김해는 이미 게임 끝났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울산에서 한 2군데 혹은 3군데, 양산 2군데, 김해 2군데, 창원, 진해 2군데, 여기에 부산에서 자, 한 9군데 합치면은 뭐야? 부산 경남 지역에서 15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국힘당이 15석을 잃는다? 네, 당연히 100석 밑으로 떨어져. 그럼 방법 없어. 역대 그렇게 나온 적이 없거든. 근데 지금 그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 한동훈이 얼마나 바쁘겠어. 자, 가장 한동훈을 당황스럽게 하는 데는 바로 이곳 해운대 갑입니다. 얘가 나와. 주진우 검사, 윤석열 호위무사, 윤석열의 호위무사, 한마디로 윤석열이 내리 꽂은 찍은데 여기 하태경 내쫓고 여기 주진우 보냈잖아.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진우 검사가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 뒤집어졌고 그 편차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은요, 센텀시티가 있는 곳입니다. 부산에서 제일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이고, 여기 센텀시티 아파트 값은 강남 아파트 값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압구정동이나 역삼동, 서초동까지는 안 되겠으나 반포, 방배 요 정도 값은 나오는 데가 바로 이 부산 센텀시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수구 적폐 쪽의 지지율이 높죠. 심지어 의사들도 여기 많이 살아요. 그랬는데 여기가 뒤집어졌다라는 것은 뭘 말한다? 다른 데도 안심을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여기부터 지금 와서 설치고 있어. 게다가 윤석열의 그거 아니야?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이렇게 내리 찍었는데 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진짜 개쪽이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게 되는 겁니다. 주군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여기 부산 남구입니다. 여기는 박재호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이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 지금 다 박재호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놀랍죠? 자, 일부 몇몇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박재호 의원이 지는 그것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유선 전화를 이렇게 넣대. 그 10% 정도 유선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유선 전화를 넣으면 당연히 국힘당 쪽이 유리하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봐도 부산 남구만 해도 또 상황이 다릅니다. 제일 충격적인 데가 부산 연제예요. 국힘당이 진보당한테 지금 완전히 밀리고 있어. 지금 3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진보당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재수, 최인호, 서은숙, 정명희, 변성환, 배재정, 최태경 등
뭐 앞서는 데가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재밌는 거는 부산 수영구입니다. 부산 수영구는요, 해운대구와 남구 사이에 있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죠.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또 아파트 가격도 높습니다. 해운대만큼 비싸요. 거의 센텀시티랑 센텀시티 마주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하여튼 뭐 그런 데인데 여기에서는 장예찬이 나왔죠. 그리고 장예찬 말고 국힘당 후보가 또 나왔죠.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당선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단일화가 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둘 다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걸 쭉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서 적어도 7석 정도는 이미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부산 PK 지역의 상황은요, 다른 언론사들도 그대로 다 받아 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산 경남에 무슨 일? 국힘당 지지율 한 주 사이에 15.3% 급락했다라고 하죠. 왜? 자, 이게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이 세계일보가 사실 요즘에 윤석열 완전히 친위 부대가 돼 있잖아. 윤석열의 나팔수가 돼 있는 데가 이게 세계일보 아니에요? 이 세계일보가 국힘당 지지율, 특히 PK에서의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15%나 빠졌대. 이 15% 빠진 게 대부분 어디로 갔느냐 하면 조국혁신당으로 갔어요. 자, 이거는 이투데이라는 신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국힘 묻자노 부산이 디비졌다. 엊그제 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부산이 디비졌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여기는 또 뭐라고 한다? 부산 연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걸까? 아까 여러분 진보당이 국힘당을 앞서고 있는 바로 그 지역구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제 부산 연제구, 동래구 여기가 좀 조금 부산으로서는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산에서는 가장 여기가 좀 핵심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비싸기로는 해운대구가 비싸지만 사실 현재 부산의 핵심과 같은 곳은 이 동래구, 연제구 이쪽입니다. 원래 부산은요, 부산포였죠. 부산포, 부산진. 그러니까 항구가 있는 곳. 그러니까 노량진 같은 그런 데였고요. 제물포 같은 그런 부분이었고, 실제 당시 이 부산 경남 지역을 아우르던 곳은 동래부였습니다. 동래부. 그러니까 동래부 안에 부산포, 부산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산포나 부산진 같은 경우는 부산진은 성 이름이거든요. 부산진성. 그러니까 그 서울 안에 수도방위 사령부 요런 정도였던 거예요. 수방사 있는 데가 부산 방어 사령부가 있는 데가 부산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산 그 지역에서 진짜 행정 중심지는 동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래가 서울로 말하자면 종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되게 특이한 사례죠.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 여기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싶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반려견을 아는 부인과 함께 온천천 벚꽃길을 산책 나온 60세 김모 씨. 지난 대선 윤석열을 찍었다는 그는 황상무 회칼도 그렇고 이정섭 호주대사도 그렇고 빨리 인정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 라면서 내 팔을 부러뜨리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보통
손가락을 잘라 뿌리고 싶다 이러는데 손모가지를 부사뿌고 싶다라고 할 정도면 조금 많이 격하네요. 자, 어쨌거나 부산의 분위기가 이러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이 그 이상한 그 담화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의사들이 지금 열 확 받았죠. 열받은 의사들 중에 한 사람, 노환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 해운대 갑 여기를 콕 집어서 여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돼야 한다. 국힘당 절대 되면 안 된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 왜? 여기 해운대 갑 지역에 의사들이 많이 산대. 많이 살 거야. 여기 뭐 아파트 값이 좀 있다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산이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지금 부산의 민심을 바꾸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저기 부산 쪽의 친구들이나 뭐 친인척들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부산 경남 쪽의 분위기가 참 심상치 않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제가 부산 경남 쪽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씩 해드릴게요.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자, 할매 할배들은 이번에도 2번을 찍겠지만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지금 누가 2번 찍겠노? 저한테 그럽디다. 할매 할배들은 이러나 저러나 2번 찍겠지만 제정신 바뀐 놈 같았으면 어떤 놈이 지금 2번 찍겠노? 예. 부산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도 부산에 살거든요. 예, 그 친구들이 분기탱천에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용진아! 이러면서 니 육수로 유명하대! 이러면서 니 유튜브 한다며! 야, 내 얘기도 좀 해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할매 할배들이야! 뭐 어찌됐든 계속 2번 찍겠지! 그런데 조금만 정신 바뀌었어 봐라! 지금 누가 2번 찍겠노? 예. 그대로입니다. 예. 요새 부산 사투리가 유행이 돼가지고요. 조국 대표도 부산 사투리 잘 하시더라고요. 예. 꼴 잡다, 예,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꼴 잡다가 무슨 말이냐고 뭐 묻는 분도 계십니다. 꼴 잡다는요, 사실 부산에서도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요. 그 부산 조국 대표가 주로 살았던 데가 서구, 동구, 중구, 영도구 하는 여기 부산 구도심 지역인데 여기에서 주로 많이 쓰던 얘기입니다. 꼴 잡다는 겉모습 겉보기가 참 딱하다 이 말입니다. 겉보기가 되게 딱하다. 그러니까 꼴 잡다라는 거는 아이고 쪽팔리는 줄 알아라. 이 말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분위기가 이렇답니다. 지금 누가 어느 미친놈이 지금 2번 찍겠노? 라고 한답니다. 정치를 이렇게 막 해도 되겠냐? 누구 말 맞다나 지 쪼대로 하는 거 아니냐? 정치를 지 쪼대로 하면 되나? 대통령이라고 지 쪼대로 하면 되나? 누구 말 맞다나 이 말은 한동훈을 거론하는 거죠. 한동훈이 그랬다면서요. 지가 지 쪼대로 살았다고. 근데 요새는 안 그런다고 이랬다며.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정치를 지 쪼대로 하면 되나, 대통령이라고 지 쪼대로 하면 되나, 그런 얘기를 합디다.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PK 지역의 민심을 바꿔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조국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PK 지역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조국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이 생기고 난 다음에 민주당 쪽을 찍을까 말까 하던 사람들 상당수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대요. 급격히 늘었답니다.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좀 있어요. 부산이라는
특별한 어떤 지역적 어떤 이유도 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자면 부산 쪽에 어떤 민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산 쪽 민심 보면 항상 늘 김영삼의 계승자를 찾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산 경남이 내 고향이다. 나는 부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중앙 정치에 나가가지고 대권 후보로 거론돼 줄 사람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그걸 김영삼이 했죠. YS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삼 이후에는 그 역할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조국한테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이번 PK 민심의 변화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습니다. 당장이야 조국이 해먹겠나. 하지만 이 다음은 안 되겠나. 이재명 다음은 조국 차례 알겠나.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부터 찍어줘야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묘하게 PK 지역 민심을 건드린 거예요. 제가 요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지역 감정 이런 걸 막 건드릴 수도 있고, 또 괜히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갈등이나 경쟁 구도 이런 게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상당한 조국과 이재명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상황일 겁니다. 이거는 뭐 바랄 거 없어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마차도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보다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가 훨씬 잘 나갑니다. 경북 안동 출신의 이재명과 부산 출신의 조국,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열어나갈 세상 저는 되게 벌써 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싸움박질 할 생각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도 기대 한번 해봅시다. 이재명 다음 차례로 조국이 한다. 그럼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잖아. 다들 좋다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부산 민심을 제대로 끌어모을 수 있고요. 대구 민심도 끌어모을 수 있고, 광주 쪽도, 전남 쪽은 전남 쪽대로 또 괜찮을 겁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은요, 항상 호남 쪽에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호남 쪽에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 노무현 이후에 조국만한 사람이 없을걸요? 어쨌거나.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현재 PK 민심은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조국도 한번 해야지. 조국도 한번 해모야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표현이 참 웃깁니다. 금액이 안 한 놈이 어딨다노? 우리 딸도 그 정도는 했다. 이 자녀 입시와 관련된 문제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좀 심하다는 거죠. 계속 계속 인턴 증명서 가지고 시비 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안 한 놈이 어딨냐 이거야. 부산 사태로 금액이 안 한 놈이 어딨냐. 우리 딸도 그 정도는 했다. 이건 이제 동창이 한 얘기입니다. 금액이 안 한 놈이 어딨노? 우리 딸도 그 정도는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미안해하는 게 있죠. 윤석열이가 일부러 밉다고 조국을 죽이려 했다. 그거 모르는 놈이 누가 있노? 그러니까 조국을 보는 눈빛이 짠한 거죠. 그러니 그 조국이 나서서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달라,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달라 하니까 먹히는 겁니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가 부산 가가지고 괜히 염종석 얘기하고 해봤자 안 먹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지가 뭐 언제부터 염종석 아유 진짜 자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